강남 3구 이 제한도 폐지가 되는 게 맞는데 이 협약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사례는 없다. 근데 선생님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한 명도 못 붙어요? 혹시 학교 보고 뽑는 건가요? 선행의 정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하나고 과목 편제를 보면 이제 고급 과목들이 되게 많아요. 전문 과목에서 200단위, 300단위에서 또 나눠지고. 근데 이 고급 과목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이제 전공이 화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일반고에 있는 화학 과목들은 다 있죠. 네. 화학 1, 화학 2. 그리고 과학 중점 학교에 이제 고급 화학 이런 과목들이 있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외대부고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화학 1, 화학 2에다가 과학 중점 학교에 있는 고급 화학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여기에다가 AP 케미스트리, 이제 교재가 영어로 되어 있는 유기화학, 이거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이거든요. 이런 과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선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선행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보통 일반고 학생들 중에 선행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그냥 수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3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미적까지 한 애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까지 완벽하게 해도 하나고도 괜찮아요. 완벽하다는 기준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선행을 했지만 수원, 수투, 미적까지 하긴 했지만 완벽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또 얘네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네. 근데 완벽하면 얘네 이제 공부할 시간에 다른 치마 과목들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고라고 해서 그런 아까 유기화학이나 AP 케미스트리 이런 과목까지 선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과학을 챙길 수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저도 이제 전공이 화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이긴 하지만 수학이 안 된 상태에서 전 화학하라고 얘기 안 해요. 네. 기본적으로 수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과학을 할 수 있고 수학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더 심화 과목, 다른 과목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대치동 기준으로 예를 들면 휘문이다. 선행이 어느 정도 완벽화돼 있으면 휘문 가서도 잘하잖아요. 네.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 네. 그러면 하나고 아이가 잘하냐? 예를 들면 뭐 휘문고 아이가 잘하냐? 누가 더 잘하나요? 이거는 들어가서 어떤 환경에 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휘문고는 수능으로 그냥 준비를 네. 하는 거니까. 그러면 수시 실적이 하나고가 좋고 정시 실적이 휘문고가 좋다고 해서 하나고가 더 좋고 더 실력이 우수하고 휘문고가 더 이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방식의 말씀하셨지만 환경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 선행 기준은 그냥 꼭 전사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 중에 선행을 좀 많이 한 아이들 기준,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수원 수투가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미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원 수투가 완벽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미적하고. 근데 여러 번 돌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수원 수투 돌렸고 미적도 뭐 한 서너 번 돌리고 있는데 수원 수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건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서 그냥 일반 아이들처럼 어느 정도 선행이 돼 있다, 하나고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행을 하는 기준에서 보편적인 수준이면 된다. 네, 맞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그 다음에 교내 활동 프로그램은 꼼꼼한 여학생들이 더 잘 소화해낸다. 일단은 꼼꼼한 여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교내 활동에서 뭐 레포트나 이런 부분들은 더 잘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고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성향 자체가 하나고는 수시로 이제 대학을 준비한 학교라는 걸 알고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향, 우리 아이들 성향이 하나고에 잘 맞춰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여학생들이라고 더 잘 챙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남학생들 중에서 잘 챙기는 애들이 많아요. 하나고를 지원해서 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잘 맞춰져 있는 어떤 성향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꼭 여학생들이 더 꼼꼼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간에 그 성향에 맞는 애들이 온다는 얘기신 네. 거죠. 그러면은 네. 여기 꼭 그래도라는 말을 붙이는데 네. 그래도 최상위권은 남학생들이라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맞아요? 네. 이건 배경이 왜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영재학교 준비했다가 안 되면 뭐 루트가 이제 과고를 썼다가 그 다음에 전사고를 이렇게 온 애들도 많잖아요. 아니면 영재학교 썼다가 안 돼서 과고는 패스하고 전기고잖아요. 과고는 패스하고 이제 바로 이제 하나고 이렇게 온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제 영과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통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꼭 영과고를 준비해서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전교 상위권 아이들을 줄을 쭉 세웠을 때 남학생들이 예를 들면 10명이다. 그러면 여학생들이 한 두세 명
남학생들이 뭐 한 7, 8명, 예, 이 정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지해요. 네. 네네네. 정리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1단계가 내신이고 2단계가 서류랑 면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이 40점이고 네. 서류는 생기부랑 자소서잖아요. 이 서류가 20점이에요. 네. 그리고 면접이 40점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 40점은 별로 차이가 안 날 거고요. 1단계가 대부분 이제 A일 거니까. 그리고 서류에서 생기부도 별로 차이가 안 나고요. 네. 자소서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가 20점 만점인데 정말 서류 점수를 못 받는 학생들 중에 실제로 제가 평가했을 때 뭐 12점, 13점 받는 애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소개서가 정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기부 차이는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야, 이거 자기소개서 너무 성의 없는데? 이거 하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하나고에 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하나고랑 민사고랑 고민하다가 하나고가 가까워서 지원했대요. 옛날 얘기죠. 근데 요즘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아이들 만나다 보면 그렇게 써서 온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고 교복이 예뻐 보여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게 지원 동기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거인 거죠. 그리고 입학 후 활동 계획도 되게 두루뭉실해요. 입학 후 활동 계획은 하나고 들어오면 어떤 활동을 할 거냐, 그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묻는 건데, 그냥 열심히 해서 저는 원하는 대학 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소서를 많이 고민을 안 해봤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조금 점수를 이제 깎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어차피 자소 준비해서 온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면접인데,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인상이에요. 첫 이미지. 그런 다음에 내용인 거고, 그런 다음에 자신감 있는 모습이고, 이런 거지. 첫 이미지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학생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면접을 딱 보러 왔는데 남학생이었어요. 옆에 스크래치를 탁 세 줄을 탁 하고 온 거예요. 야, 면접을 보러 왔는데 저렇게 온다고? 그러면 전 더 세게 면접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너무 편하게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는 아이도 그래요? 있어요. 네. 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럼 저는 딱 순간 보고 학생 자세 똑바로 앉아줄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긴장을 해서 떨면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떨게 만든 건 아닌데 네.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인 거니까. 그리고 인사할 때도요. 이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런 거예요. 피드백을 한 번도 못 받아본 그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 뭘로 이어지냐면 입학 의지로 이어져요. 얘가 입학 의지가 별로 없나? 입학 의지가 강하면 충분히 준비하고 왔었을 텐데 이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이 가끔 이제 못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이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면접 준비 정말 안 했네?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 준비 시킬 때 만약에 너가 못 들었다 그러면 최대한 예의 바르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긴장해서 본인도 모르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정말 준비를 안 했거나 평상시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답변할 때도 저는 웬만하면 군대처럼 다 까로 하게 하거든요. 안 그러면 요로 하게 되면 되게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도 여학생이었어요. 강남의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면접 보는데 여학생인데 되게 이제 체구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애가 되게 좀 강하게 보였던.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가 완전히 군인 같아. 답변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 학생 뭐 이렇게 답변 한번 해볼래요? 그랬더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자세가 된 다음에 이제 자신감 있는 목소리예요. 똑같은 질문 던졌을 때 하나고를 지원하게 된 거는 그냥 프로그램이 좋아 보여서요. 이런 부분보다는 네, 제가 하나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선택형 교육과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시간표를 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준비 안 되는 애들은 목소리를 작고 여기서 되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네. 태도에서 이미 굉장히 그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네.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제가 가끔 설명회 때 농담처럼 말씀드리는데 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네. 되게 자신감 있게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거예요. 1시간, 15분 내내. 되게 괜찮네? 자신감도 있고 답변도 곧잘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남게 되면 웬만하면 이제 물어보는 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볼래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으로 뽑아달라고 어필을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학생이 네, 없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있는데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왜 없다고 할까? 이런 부분도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정말 답답한 게 계속 단답형으로만 답변하는. 질문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우리 학생 2학년과 3학년 때 동아리 활동 계속 했는데 되게 의미가 있었나요? 네. 물어봤으면 어떤 거에서 의미가 있었는지를 듣고 싶은 건데 네. 마지막에 우리 학생 정말 우리 학교 하나고에 들어오고 싶어요? 그랬더니 잠깐 멈칫하더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저는 붙어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왜 전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번 해보래서요. 이거 반항인데요, 이 그래서 정도면. 네. A, B, C, D, E 5단계로 면접 평가하면 그냥 E 줬죠. 할 수 없죠. 하나고 들어오고 싶은 애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아무리 뭐 답변 내용이 좋고 해도 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또 이 학생은 그 내용 자체도 그렇게 좋진 않았었고 압박 면접과 꼬리 질문에 대한 것까지 가기 전에 기초적인 준비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첫 이미지 되게 중요해요. 면접관들이 하루에 면접을 정말 많은 학생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후쯤 가면 되게 지치거든요. 네. 근데 목소리도 그냥 뭐 자신감 없고 막 그러면 잘 집중 안 하게 돼요. 근데 갑자기 들어와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쳐다보게 되는 거죠. 실제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면접의 이 본체에 해당하는 꼬리 질문과 압박 질문에 대해서는 예상 질문을 최대한 많이 뽑아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줄 때 다음에 만날 때 예상 질문 몇 문제 뽑아서 와 자기소개서 안에서만 그 몇 문제를 숙제를 내주냐면 300문제. 질문을 300개를 뽑아오는 네.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내용 어떤 한 문장에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저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딱 들어가잖아요. 자신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뭐든 물어봐도 된다. 그러면 준비한 아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랑 시작 출발점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300개. 키포인트는 자기소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이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내용 기반으로 완성이 돼야 되고 그게 완성이 됐으면 압박 면접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키포인트인 거죠. 그 다음에 용인외대국어랑 하나고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서울대 실적만 놓고 보셔도 하나고는 완전히 그 수시 쪽에 외대국어는 어느 정도 균형 잡혀 있는. 근데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 정확하게 재학생 기준 몇 명을 보내는지 이거는 학교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름아름 학부모님 통해서 듣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재학생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드러나는 실적에서는 외대국어는 수시랑 정시가 균형이 잡혀 있고 하나고는 이제 수시 쪽이 더 치우쳐져 있고 그 이유가 커리큘럼만 놓고 봐도요. 외대국어도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긴 한데 그 심화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고만큼 그렇게 개설이 돼 있진 않아요. 외대국어는 정원이 350명이거든요. 하나고는 정원이 200명이고 네. 그러니까 외대부가 1.5배만큼 더 많잖아요. 네. 정원이. 네. 근데 서울대 수시 실적만 놓고 봤을 때 하나고가 더 많잖아요. 정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등. 이게 하나고가 처음에 이게 서울대 수시를 타깃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만든 건 아니고요. 선택형 교육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에 맞춰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이 수업을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나 이런 데에서 이 상위권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들인 거예요, 이게. 대학에서 배울 과목을 지금 미리 공부를 해서 왔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입 실적이 수시에 잘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고도 수능으로만 만약에 준비를 하는 학교라고 한다면 실적 되게 잘 나올 거예요. 서울대 실적. 얼마 전에 교육청 모의고사 그 결과 유출이 해킹당해서 유출된 적이 있었잖아요. 또 교육청 서버 해킹당한 거.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대상으로 전국에서 모의고사 평균 성적이 100분위 기준으로 1등이 하나고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수능에 대한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계속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다 보면 심화 과목들만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영재학교 애들도 정시 실적이 안 좋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급 과목, 심화 과목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활동 많은 거 되게 좋아하고 하면 하나고 그냥 보내시면 되고요. 또 선택 기준이 뭐가 있냐면 하나고는 한 달에 한 번 기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외대부는 주말에 예전보다는 좀 타이트해진 것 같긴 한데 주말에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원의 도움을 주말마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외대부고를 이제 보내시는 게 맞죠.
이 하나고 아이들도 사실 뭐 중학교 때 뭐 이렇게 선행하고 하면서 이제 학원을 많이 다녔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귀가하는 거를 알고 아이들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의 도움을 좀 덜 받게 되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4등급 정도 돼도 뽑아서 아이들을 이제 종단 연구를 해보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해보니까 4등급 아이를 하나고 4등급 아이 뽑았는데도 과에서 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되다 보니까 서울대 와서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정도 내신 돼도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고냐 외대부고냐를 만약에 그 고민하실 때 그렇게 심화 과목들도 되게 좋아하고 학교 활동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 부분 하나고, 그리고 이제 수능도 생각한다 그러면 또 외대부고 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고도요 3학년 과목 중에 수능을 위한 과목을 만들어 놨어요. 2학년 때 내신 한번 해보고 나는 내신이 너무 약해서 정시로 가야겠다. 근데 사실 그 과목이 수능을 위한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조금 과목을 쉬운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쉬운 과목 들으면서 수능 준비할 수 있게, 정확하게 뭐 과목 이름은 뭐 응용 물리 탐구, 응용 화학 탐구 이렇게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과목을 어떤 선생님이 담당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심화적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 쉽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화학이나 뭐 세포생물학 이런 것처럼 심화 과목들은 아니에요. 힘을 빼면서 공부하면서 정시에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 입결해서 서울대 정시가 15명이 됐거든요. 되게 많이 나온 거죠.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고 가서도 수시 준비하다가 나는 정시가 더 경쟁력이 있네? 그럼 또 정시 쪽으로 준비하는 아이들 늘어나서 아직은 외대부고만큼 정시 실적을 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학생들도 더 이제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교육의 의존을 계속 해야 되면 외대부고 보내셔야 되고, 이제 사교육 끊어보자. 예를 들면 하나고에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워보자. 그러면 또 하나고 보내시는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조금 장단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고 싶은데 TO의 문제가 있잖아요. 강남권에서는 몇 명 정도 갈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정원 내렸을 때 200명인데요. 강남 3구는 2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명인 거죠.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강남 3구가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고 쓰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 아이가 강남과인지 서초과인지 송파과인지 노원과인지 아니면 뭐 양천과인지 뭐 은평과 알 수가 없어요. 학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 평가랑 면접 평가 합산해가지고 1등부터 쭉 소팅 하잖아요. 그래 놓고 남녀 학생 합쳐가지고 200등까지 딱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200등 안에 강남 3구 애들이 몇 명인지를 먼저 확인해요.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40명이 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1등부터 200등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40명이 안 넘어요. 그래요? 네. 안 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강남 3구 제한 때문에 하나고 지원 못한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의 매년 그렇습니다. 무조건 남학생 100명, 여학생 100명이에요. 100명이고 합쳐가지고 강남 3구 40명을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뭐 남학생이 뭐 26명, 여학생이 14명 될 수도 있긴 하겠죠. 네. 남학생에서 강남 3구 20명, 여학생 중에 강남 3구 20명이 아니고 합쳐서. 이거는 사실 하나고에서 원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하나고가 이제 개교할 때 서울시랑 맺은 협약이에요. 하나 임직원 전형도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형평성 차원에서 이거는 안 된다 해서 네, 몇 년 전에 폐지가 됐고, 강남 3구 이 제한도 폐지가 되는 게 맞는데 네. 이 협약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사례는 없다. 네. 근데 선생님 대치동에서 되게 잘하는 중학교인데 왜 우리 학교는 왜 안 뽑혀요? 혹시 학교 보고 뽑는 건가요? 학교 보면 더 잘 뽑겠죠.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이 학교에서 작년에 한 명도 합격 못했다. 그러면 그만큼 자기소개 면접 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학교를 절대 보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만약에 하나고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시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절대 일부러 학교를 보면 떨어뜨리는 이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개인의 준비도에 따라서 그렇죠.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네네네네, 하고. 맞습니다. 하나고가 강남 3구 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정말 피해요, 맞아요. 신포도가 돼서 맞아요. 깊이까지도 막 가버리는. 맞아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애가 하나 더 있었으면. 그 질문 많이 하셔서 일부러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